네 옆에 있던 딸아 네 거가. 진숙이. 우리 친구하자. 오늘은 내가 키스만 해줄게. 주민 여러분 안녕하세요. 주민센터 센터장입니다. 2001년 잊을 수 없는 남자의 영화가 한 편 있었습니다. 이름만 들어도 찐한 우정이 느껴지는 영화 친구. 개인적으로 부산을 너무 좋아해서 구석구석 다 가보고 부산이 배경인 영화는 일단 다 보는 편인데 그게 이 영화를 본 이후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너는 내 처음 살아라. 나는 내 처음 살게. 부산에서 나고 자란 상남자 감독 곽경택이 실제 건달이었던 친구와의 추억을 생각하며 만든 영화인데 내용 대부분이 실제 겪은 경험이었다고 합니다. 그분이 이 영화 제작 당시 징역 중이셨다고. 자, 그럼 이 영화 친구에 담긴 감독의 연출 의도와 비하인드 스토리를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주민 시작합니다. 원기회복 명품 해신탕에서 얼큰한 찹쌀 순댓국까지 주민 스토어에서 귀빈정의 상품을 구매하시면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요즘 애들은 모르는 추억의 소독차 술래잡기. 옛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던 성남초등학교 굴다리에서 촬영했습니다. 지금은 굴다리 벽이 예쁘게 꾸며져 있네요. 영화 도입부의 소독차 씬은 시나리오 작업 당시 제작부장의 아이디어를 반영한 것입니다. 김영헌 제작부장은 준석의 기사로 출연하기도 했습니다. 사실 영화 도입부에 관객의 시선을 강렬하게 뺏기 위한 강력한 장면을 만들기 위해 전설로만 전해져 오던 칠공주의 면도칼과 오토바이 체인이 난무하는 패싸움 장면을 계획하고 촬영까지 했습니다. 패싸움하는 장면이 배경에 깔리며 이런 건 모두 거짓말이다. 난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하지만 내가 지금부터 하는 친구들의 이야기는 다 사실이다. 라는 상택의 내레이션이 깔리며 영화가 시작될 예정이었는데 이게 액션 영화도 아닌데 시작부터 너무 살벌해서 영화의 방향과 맞지 않아 다행히도 삭제했다고 하네요. 와 씨, 진짜 큰일 날 뻔했네요. 이 4명의 아역 배우들은 부산 현지에서 캐스팅했습니다. 촬영 전에 4명의 성인 배우들과 보름간 합숙했는데 서울 출신인 장동건은 이때 사투리를 익혔다고 합니다. 감독이 대사를 녹음해 주기도 했다네요. 준석이는 우리 학교에서 싸움을 제일 잘했다. 감독의 친한 형님의 이름인 준석이 왠지 좋아서 주인공의 이름으로 사용했습니다. 테레비를 녹음할 수 있는 거 아이가? 아이씨, 꽁까지 마라 임마. 이 씬이 크랭크인 하는 날 첫 번째로 찍은 씬입니다. 부산의 상징적인 곳을 보여주고 싶어서 자갈치 시장에서 나오면 이어지는 용도 다리에서 촬영했는데 부산시에서 촬영할 수 있도록 교통을 다 통제해줬다고 하네요. 역시 영화의 도시. 이런 걸 보기엔 너무 어린데? 저거를 바로 월경이라 하는 게. 월경. 사실 감독은 이런 비디오를 고등학교 때 처음 접했다고 하는데요. 중호 엄마는 일본을 드나들며 장사를 했는데 그래서인지 신기한 물건이 많았다. 영화에서는 중호가 어떤 캐릭터인가를 미리 표현해 놓기 위해 설정했다고 합니다. 이거 저 동동그레이버이다. 이 오락기는 비디오 게임의 원조라 할 수 있는 퐁 게임기입니다. 옛날 게임기를 구하지 못해서 화면만 비슷하게 재현해 만들었습니다. 어떤 거 살래? 1976년의 상황을 표현하기 위해 플레이보이 잡지사를 컨택해서 실제 그 연도의 잡지를 받아서 사용했습니다. 이곳은 감독의 모교인 토성초등학교 앞에서 찍었습니다. 와, 이건 얼만데? 야한 사진을 사고 싶어서 돈을 구하러 가는 이 아이는 사실 원래 캐스팅한 아역 배우가 너무 개성이 없어서 촬영 몇 시간 전에 교실을 돌아다니다가 찾아낸 감독의 초등학교 후배입니다. 네 누구한테 말하면 알지? 몇 시간 연습한 건데 이 정도면 연기 천재 아닌가? 감독과 미술팀은 제작비가 넉넉치 않아서 이런 작은 소품들로 시대상을 보여주기 위해 더 노력했습니다. 준석아, 이야, 찍이네. 이곳은 용도다리 밑에 있는 자갈치 맞은편의 부두입니다. 저 사람 누구 아버지 부하지? 깡패. 이 씬을 찍을 시기가 10월 말쯤이라 날이 추워져서 애들 입술이 새파랗게 질릴 정도로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감독은 애들한테 미안해서 같이 물속에 들어가 촬영했다고 하네요. 니는 누가 더 빠를 것 같노? 아시아에 물게 조련하고 바다 거북이하고 둘이서 헤엄치기 시합하면 이 씨는 진짜 꼭 바다 위에 떠 있는 것 같지만 사실 바다가 아닙니다. 바다가 멀리 보이는 언덕 위에 튜브를 놓고 연출부 스태프들이 지렛대로 튜브를 움직이고 바가지로 물을 뿌려서 마치 바다 위에 있는 것 같은 효과를 만들었습니다. 와, 근데 진짜 쪽말리다. 당시 경남여고와 해양고등학교 학생들이 단체로 와서 이 강당을 가득 채워줬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진짜 학생들이라 연기가 아닌 찐 리액션이 나와서 더 좋았을 것 같네요. 사람들 저거 치마 공고 새끼들아 이거. 이 관종역은 원래 영화 제작부의 유병석 실장인데 끼가 너무 많아서 감독이 출연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한다면 됐다. 레인보우 보컬 진숙에게 빠져드는 남자들. 원래는 로커스트의 곡 하늘색 꿈을 선택했었는데 박지윤의 리메이크 곡이 있어서 포기하고 당시의 곡이면서 세련된 음악을 찾다가 시대를 앞서간 명곡 샤프의 연극이 끝난 후를 선곡했습니다. 이 장면은 더블타임 플레이백이라는 기법으로 촬영했습니다. 노래는 2배 빠른 속도로 부르고 2배 고속 촬영을 해서 슬로우 모션으로 보이는데 립싱크는 맞도록 설계한 것이죠. 당시 해외 뮤직비디오 촬영할 때 많이 쓰였던 기법이라고 합니다. 고 김보경 배우는 그냥 불러도 쉽지 않은 이 노래를 2배속으로 부르기 위해 밤새 연습했다고 합니다. Something like dirty air, water and noise. 영어쌤은 감독의 중학교 시절 영어쌤과 기술쌤을 합친 이미지를 모티브로 만들었습니다. 이분은 감독의 고등학교 동창이자 당시 진인사 필름의 대표 양준경 님입니다. 투 부정사가 수동태로 쓰일 때 예문안 말해볼 사람? 감독이 고등학교 시절 영어 시간에 수동태라는 말을 듣고 이게 뭔 말인가 너무 어렵게 느껴졌던 기억이 나서 대사로 활용했다고 합니다. 어이 맨 뒤에 찌 같은 새끼 이사 댕긴다고 욕본다. 진짜로 이렇게 세게 맞아가 실제로 아파하는 표정입니다. 상택과 중호 반은 창이 열린 채 빛이 많이 들어오는 교실에서 준석과 동수의 교실은 빛도 안 들어오는데 창틀에 창살까지 있어서 어둡고 답답한 분위기의 교실에서 촬영했습니다. 아버지 마시노 말해라. 아버지 마시노. 블리치 바이 패스라는 촬영 기법으로 명암 대비가 증가되는 바람에 창틀이 잘 표현되지 않은 건 아쉬운 부분이라고 하네요. 이곳은 감독의 모교인 부산고등학교고 실제 부산고 학생들이 자리를 채워줬습니다. 체중까지 실은 싸대기를 처음 맞아보는 이분은 연출부 조감독입니다. 진짜 세게 맞아야 하는데 단역 배우는 감당하기 힘들 것 같아서 스텝에게 부탁했다고 하네요. 처음엔 가짜로 때리는 척만 했는데 영 느낌이 안 살아서 장동건 역시 전부 다 실제로 맞았습니다. 광규 형이 진짜 인정사정 없이 잘 때려줘서 한 테이크에 오케이 컷을 건졌다고 하네요. 말해라. 아버지 마시노. 건달입니다. 당시 30대인 유호성 형님은 어려 보이기 위해 양볼에 보톡스를 맞고 얼마 되지 않아 이런 씬을 찍어서 진짜 너무 아팠다고 합니다. 선생님 실수하시는데 예. 버스 안내양은 메이크업 팀의 막내인데 감독이 보기에 이미지가 딱 맞아 떨어져서 바로 캐스팅했다고 합니다. 이런 옛날 버스를 구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 같은데요. 얘들이 앉아있는 옛날 버스에 엔진룸 커버가 있는 걸 못 구해서 따로 만들어 버스에 설치했다고 합니다. 진숙이 레인보우 싱어. 이 씨는 버스 소리 때문에 동시를 딸 수가 없어서 후시로 녹음했습니다. 버스 밖에 보이는 차를 안 보이게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요. 제작비가 좀 더 있었다면 버스 밖에 옛날 차가 다니는 게 좀 보이면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고 합니다. 가자 임마. 잘하마. 한 거리 할지도 모르는데. 하여간 남자 놈들이란 너드남 찐따여도 혹시나 하는 기대를 해보는 상택입니다. 이렇게 엄마 향수를 몰래 뿌리고 나가서 중호를 만났는데 여동생을 맞닥뜨리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동생이 향수 냄새를 맡고 엄마한테 일놔준다 하는 장면이 있었는데 사적인 것 같아 삭제했다고 하네요. 이제 안 온다 했다며. 감독은 장동건에게 이마 주름을 최대한 많이 보여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인사해라. 도로 꾸놨고
날뽕의 1인자다. 이신 역시 감독이 겪었던 상황을 그대로 따왔습니다. 실제로 친구 집에 여자들이 있다고 해서 진짜 오랜만에 놀러 간 적이 있는데 그 당시 처음 보는 사람들과의 어색한 분위기와 방구석의 고양이까지 모든 상황을 그대로 재현했다고 하네요. 이곳은 양수리 세트장에 지은 세트입니다. 벽을 벽지나 일반 색이 아닌 살짝 반짝이는 느낌의 페인트로 칠해서 빛이 벽에 반사되어 인물에 자연스럽게 묻도록 설계했습니다. 내 친구 야들은 억수로 모범생이다. 봐라, 손수건도 갖고 다닌다. 감독이 당시 실제로 손수건을 가져갔다가 개쪽팔렸던 기억을 그대로 살렸습니다. 그때 왜 손수건을 가져갔는지 지금도 생각하면 이불킥이 나온다고. 나는 네가 한 번은 올 줄 알았다. 딸내미들 말고 내 보러. 미안하다. 친구끼리 미안한 게 어디 있노? 이 옥상에서 촬영할 때 장소가 너무나 좋았는데 딱 하나 걸리는 게 저 멀리 보이는 신식 건물 삼성화재 빌딩이었다고 합니다. CG로 지워야 하나 어쩌나 고민했지만 그냥 그대로 사용했습니다. 누구 할래? 딸내미. 네 옆에 있던 딸아, 네 거가. 이 장면 이후 준석이 벌써 중학교 때 여고생을 납치해서 이응기억했다는 충격적인 말을 담담하게 하는 걸 보고 둘 사이에 괴리감이 생기기 시작했음을 표현했지만 옥상 씬이 너무 길어지기도 하고 굳이 그렇게까지 말 안 해도 충분한 것 같아 삭제했다고 합니다. 질주 않아. 치바. 이곳 역시 감독의 기억을 살려 좁아 보이게 만든 세트입니다. 한쪽 벽을 뚫어서 좁은 공간만 보이게 촬영한 컷이죠. 화장실 역시 세트를 만들었습니다. 친구 아이가? 내는 네 시다발이가. 죽고 싶나 씨. 주먹을 한번 쥐어보는 건 장동건이 낸 아이디어입니다. 동수가 한 번쯤은 개겨야 하지 않을까 생각했다고 하네요. 죽고 싶나. 등장인물의 내면을 거울에 비친 얼굴로 표현하는 건 지금도 자주 사용되는 클리셰죠. 네 억수로 순진하네. 와, 순진한 찐따남에 심장을 녹이는 일진녀. 우리 친구하자. 오늘은 내가 키스만 해줄게. 고 김보경님의 연기를 다시 한번 보고 싶네요. 삼가 조의를 표합니다. 어디 가노? 이래서 친구를 잘 만나야 한다니까. 진숙이와 키스 한번 하더니 찐따 너드남의 일탈이 시작됩니다. 이곳은 실제 로라장을 섭외해서 하얀 바닥을 까맣게 칠하고 전구를 새로 달아서 새로운 공간으로 바꿨습니다. 이곳이 원래 지하인데 창이 달린 가벽을 설치하고 가벽 뒤에 조명을 쳐서 햇빛이 들어오는 지상 공간인 것처럼 꾸몄습니다. 카메라 감독이 카메라를 들고 직접 롤러스케이트를 타면서 촬영해 이렇게 역동적인 장면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아이고, 액션캠도 아니고 그 무거운 필름 카메라를 들고 말이죠. 뭐고 이거? 이 목폴라 역시 대체 왜 이런 게 있고 그걸 또 왜 입었는지 모르겠지만 감독이 당시에 실제 입었던 옷이었다고 합니다. 이 벽화는 실제 로라장에 그려져 있던 것을 그대로 사용했는데 여기 상호가 88 롤러스케이트여서 88은 안 보이게 가렸습니다. 시대상이 1981년이라는 설정이었기 때문이죠. 배우의 연기와 카메라 패닝이 정확히 맞아 떨어지도록 테이크를 수십 번 반복해 만든 장면입니다. 찍! 싸패끄다. 여긴 용두산 공원입니다. 사실 이 탑은 일반인들이 들어갈 수 없는 곳인데 감독이 어렸을 때부터 한번 올라가 보고 싶었던 곳이라 이곳을 겨우 헌팅해서 처음 올라가 봤다고 합니다. 다음에도 혹시 아저씨들 별일 있으면 확실하게 조져야 된다. 이 장면은 유일하게 스테디캠으로 촬영했습니다. 준석의 뚜렷한 주관과 신념이 느껴지길 원해서 핸드헬드가 아닌 스테디캠으로 안정적으로 촬영했다고 합니다. 아예 용서해주고 같은 편으로 만들든가 차라리 빙신으로 만들어비라. 이 대사도 감독이 실제 친구에게 들었던 말인데 그 당시 친구가 너무 무섭게 느껴졌다고 합니다. 나 잘됐다. 내일부터 학교 나올 거다. 기념으로 영 앞으로 땡길래? 꽁지가 영화표 사기다. 극장까지 뛰어가는 명장면이 나오기 위한 대사인데 지금 들어보니 좀 자기적으로 느껴지기도 하네요. 이 노래는 감독이 고등학교 시절 사진부에 들어갈 때 환영회에서 소주병에 숟가락을 꼽고 불렀을 정도로 좋아했던 곡이라고 합니다. 고등학생이
소주병에 숟가락이라고? 이곳은 진짜 좁은 골목인데 촬영 감독이 카메라를 들고 오토바이에 매달려서 한쪽 벽에 바짝 붙어 달리며 촬영했다고 합니다. 촬영 감독이 진짜 극한 직업인데. 이곳은 지금은 역사 속으로 사라진 3일 극장입니다. 볼래? 엄마들하고 같이 해. 차도에 요즘 자동차가 보여서 인물을 클로즈업으로 가까이 찍을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스크린 속에 안경점 광고를 따로 만들어 사용했습니다. 광고 속의 모델은 조 감독입니다. 와, 신기 머리네 머리. 마치 세트 같은 이곳은 실제 이 극장의 화장실입니다. 냄새가 진짜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너무 심했다고 하네요. 이 씬의 액션은 위험하고 어려운 촬영이라 심혈을 기울여 촬영했습니다. 이 한 씬을 찍는데 4일이 걸렸다고 하네요. 이 창문은 미리 떨어지게 세팅해 놓은 추가 글래스 유리입니다. 준석과 동수가 같은 층에서 싸우는 것처럼 편집했지만 사실 동수는 3층에서 싸우고 준석은 2층에서 서로 다른 날 촬영한 씬입니다. 이 장면에서 감독은 유호성이 몸 잘 쓰는 걸 보고 이후에 영화 챔피언의 주인공으로 캐스팅했다고 합니다. 이 싸움 이후 준석이 퇴학당하는 장면을 삭제했습니다. 이 시신은 놀랍게도 더미가 아닌 실제 사람 연기자가 누워있는 것입니다. 너 어디가? 이 복도 역시 감독의 모교 부산고등학교입니다. 원래 시나리오에 없었는데 장동건이 캐스팅되고 난 후 추가한 장면이었다고 하네요. 그렇지, 그 시절 반항하면 이 정도는 깨줘야죠. 원래 이곳에 있던 실제 유리로 된 창문을 깨야 하는 위험한 촬영이었다고 하는데요. 전부 슈가글래스를 설치하고 촬영하려면 막대한 제작비가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원래 있던 실제 유리를 깨야 했다고 하네요. 본인의 모교에서 이런 폭력적인 장면을 찍는다는 게 좀 미안했는데 교장 선생님이 영화가 잘 되면 다 괜찮으니까 꼭 성공하라며 허락해 주셨다고 합니다. 길에서 내하고 만나지 마소. 서울 가자. 감독이 과거 학력고사를 말아먹고 아버지에게 혼난 후 가출해서 친구를 찾아간 적이 있는데 내가 중학교 때 한번 가출하고 돌아오니까 내가 삼촌이라고 부르던 새끼들 중에 한 놈이라도 내를 뭐라 하는 새끼가 없는 기라. 한 놈이라도 내를 패주기라도 했으면 혹시 내가 그때 정신을 차렸을지도 모르는데. 그 친구가 그때 실제로 한 말을 대사로 사용했습니다. 너는 내처럼 살아라. 나는 내처럼 살게. 그렇게 잠시 이별을 선택한 두 친구. 성인이 된 후 준석을 찾아간 상택과 중호입니다. 저게 내 마누라다. 억수로 잘해가. 내가 데리고 살기로 했다 아이가. 원래 약기운이 떨어지고 나면 이래 춥고 헷갈리고 막 그렇다. 우리가 기가 막히다고 생각했던 유호성의 이 연기는 실제 금단 현상이 이렇지 않다는 지적을 많이 받아서 감독과 배우 다 너무 아쉽게 생각한다고 합니다. 잘생긴 대학생 친구들이 오니까 벌렁벌렁하나? 어? 유호성은 친구도 진숙도 아닌 바로 본인을 향한 욕짓거리라 생각하며 연기했다고 합니다. 같이 돌아 안 들어갈래? 아니, 이렇게 진숙은 준석의 곁을 떠나는데요. 원래는 후반부에 성인이 된 상택과 진숙이 만나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그날 떠났던 이유는 약을 해서도 아니고 욕을 해서도 아니라며 항상 친구만 생각했던 준석에게 본인은 줄 맨 끝에 선 기분이었다고 말하는 장면이 있었죠. 해운대 조선 호텔을 어렵게 섭외해 비까지 뿌려가며 욕심낸 씬이었지만 후반부에 흐름을 방해하는 것 같아 진숙의 분량을 전부 삭제했습니다. 요새 동수는 어째 지내노? 방에 있다. 나도 한번 갔다 왔다. 이 씬은 테이크를 너무 많이 반복해서 편집할 때 담뱃재의 길이가 조금씩 길어졌다 짧아졌다 합니다. 이 장면에 상택이 하면 재밌냐고 물어봤더니 벽에 걸린 그림을 가리키며 마음만 먹으면 저 안에 들어가 하고 싶은 걸 다 하고 만나고 싶은 사람 다 만날 수 있다고 하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역시나 실제 친구가 했던 말을 그대로 활용했는데요. 당시 그 친구가 그림을 보는 얼굴이 어머니를 생각하는 것 같아서 그때 그 얼굴을 그대로 재현했지만 붙여놓고 보니 좀 심파적인 것 같아 삭제했습니다. 여담으로 감독은 친구의 이런 모습이 생각나서 미국 유학 시절 약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을 수 있었다고 하네요. 우리 약속 하나 하자. 이곳은 부산 광복동 거리입니다. 이 씬 역시 주변이 너무 많이 보이지 않게 얼굴 클로즈업 롱테이크로 촬영했습니다. 내가 늙어갖고 끝날지 못하게 됐으니 이 차작하면 내 개인 택시 한 대만 빼줄래?
영화 엔딩씬에 상택이 면회를 마치고 돌아가는 택시 안에서 기사님께 택시 한 대 뽑으려면 얼마나 드냐고 묻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예전에 실제 감독의 친구가 본인이 폐인이 되면 개인 택시 하나 뽑아달라는 말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감독이 실제 겪었던 일을 그대로 재현해 씬을 만들었는데 엔딩 감정씬과 연결이 튀는 것 같아 아쉽지만 삭제했다고 하네요. 준석의 집은 부산에 몇 개 남지 않은 일본식 적산 가옥에서 찍었는데 지금은 다 허물어지고 빌라가 들어섰다고 합니다. 영화의 미스터리 중 하나가 준석의 아버지가 어떻게 죽었는가인데요. 시나리오상 지병이 있었다는 설정입니다. 별로 미련도 없다. 이 씬에서 6개월은 더 산다 카더라 라고 하는 대사가 삭제됐다고 하네요.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아버지를 뒤로 두고 아버지의 오른팔이었던 김영두를 쫓아 조직에 들어가는 준석입니다. 이 씬은 실제 교도소 앞에서 촬영한 씬입니다. 장소가 장소인지라 제한사항이 많아서 어려운 촬영이었다고 하네요. 준석에게 약을 주던 조직의 보스 눈칼자국 차상곤을 만나는 준석. 이곳은 스태프들이 투숙했던 국제호텔의 지하 나이트라고 합니다. 괜찮다. 소독했다. 얼굴 피부를 왁스로 덮은 후 가느다란 관을 연결해 가짜 피를 넣고 칼이 닿으면 피가 흐르도록 만든 특수 효과입니다. 카리스마 넘치는 야비함 차상곤. 인간의 은혜를 알아야 인간 아이가. 이재용 형님이 조명을 보고 본인 얼굴에 어떻게 그림자가 생길 것이며 눈에 어떻게 비추어질지 잘 계산해서 한 연기라고 합니다. 자스가. 호로록 자식은 재용 형님의 애드리브입니다. 한편 출소 후 차상곤 밑으로 들어간 동수. 자신들은 비록 음지에 살면서도 양지를 더욱 밝고 환하게 해주는 게 건달 아이가. 이게 뭐라고 저 씨부리 쌌노. 이런 앞뒤가 하나도 맞지 않는 개똥철학을 이렇게 진지하게 말하니까 묘하게 설득이 되네요. 이게 바로 의린기라. 준석의 아버지 장례에 함께하는 친구들. 상택은 군대에 있었습니다. 이제 나는 고아가 어른아이가 더 큰 건달로 발전할 것에 대한 암시로 준석이 더 커 보이도록 상복을 갑옷 같은 느낌이 나도록 제작했습니다. 상고이 따로 댕겨 뭐 장의사보다 낫다 아이가. 이 장면은 촬영 감독의 아이디어로 아메리칸 뷰티의 한 장면을 참고해 디자인했습니다. 열려있는 공간을 화환으로 막고 화환의 그림자가 인물에 닿도록 해서 두 인물의 답답함과 어두운 미래를 암시했다고 하네요. 두 얼굴의 실루엣과 벽의 질감까지 앵글에 잡힌 그림이 너무 좋아서 감독이 대만족한 장면입니다. 두 친구의 마지막 악수. 이렇게 악수를 하고 동수가 어둠 속으로 사라지는데 마치 죽음을 암시하는 것 같습니다. 두 녀석 모두 불과 몇 년 뒤에 벌어질 일에 대해서는 아무런 짐작도 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세월이 흘러 1990년 성공한 조폭이 된 준석. 이 씬이 나름 위험한 장면인데 스턴트 배우 한 명도 없이 모든 배우와 제작부 스태프들이 실제로 운전을 해서 찍었다고 합니다. 아직 개통이 되지 않은 도로라 차선이 없어서 테이프를 붙여 차선을 만들었습니다. 친구야! 친구야! 옛 친구를 다시 만나 잠시 과거로 돌아갔다가 다시 현재로 온 듯한 감정을 표현하고 싶어서 같은 장면을 점프컷으로 붙여서 반복했다고 합니다. 우리도 있다. 유아파 건달이라고. 뭘 배워오는지는 모르겠지만 유학파 건달이 실제로 있다고 하네요. 이제 니는 약 완전히 끊었는가 봐. 얘를 악물고 끊었다 아이가. 감독이 오랜만에 만난 그 친구는 실제로 약을 끊고 살이 쪄서 누가 봐도 건달로 보일 만한 건장한 이미지였다고 합니다. 고등학교 시절 각자의 길을 가자고 했던 친구와 약에 쩔어있던 친구, 그리고 성공한 친구와의 대화를 모두 밤씬으로 구성해서 시간의 흐름이 하나로 연결된 느낌을 만들었습니다. 한편 준석의 경쟁 조직에 들어간 동수 역시 성장했습니다. 정말 야한 장면을 만들기 위해 에로 영화 배우를 섭외해서 촬영했는데 편집할 땐 영화의 방향성과 동떨어지지 않도록 너무 선정적이지 않게 순화했다고 합니다. 탁구공을 차갑게 해서 당첨을 시키는 건 옛날 옛적에 실제로 있었던 사건이라고 합니다. 야, 이 참새 X만한 새끼야. 니 지금 누구한테 공 갔잖아. 이분은 감독의 군대 시절 고참인데 그 당시의 이미지가 딱 생각이 나서 바로 찾아가 캐스팅했다고 합니다. 너를 몇 번 담가도 좋다는 말을 듣고 왔다. 헤이, 봐라 동생.
대충 어떤 이미지인지 알 것 같기도 한 빛과 어둠이 공존하는 듯한 장면을 만들기 위해 블라인드 사이로 들어오는 빛의 콘트라스트를 강하게 설정했습니다. 처음 영화를 볼 때 저게 뭔가 하고 자세히 본 기억이 있는데 냉동된 상어라고 합니다. 요새 삭스펜 달라고 지랄들 안 합니까? 샥스핀이 고수익 상품이라 부산에서는 상당한 이권 사업으로 건달들이 개입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네요. 상어가 들어오는 날을 미리 조사해서 카메라를 설치해 놓고 실제 인부들이 작업하는 모습을 그대로 촬영했습니다. 잘 있었나? 그래. 두 인물의 엇갈린 감정과 갈등을 표현하기 위해서 투샷이지만 한 사람씩 엇갈려서 화면에 보이도록 포커스를 이동해 가며 촬영했습니다. 뒤에 보이는 준석의 신복 도루코와 동수의 신복 은기의 대립도 만만치 않은 긴장감이 느껴지도록 연기하고 촬영했는데 감독은 한 씬에 두 가지 긴장감을 보여주는 게 쉽지 않아서 서브 캐릭터의 연기를 잘 못 보여준 것이 아쉽다고 말합니다. 내일 저녁에 목마르 온나? 네가 오라면 내가 가야 되나? 이곳이 바로 목마 가라오케. 당시 유명한 트랜스젠더 바였다고 합니다. 당시 신인 배우 정운택이 박자 무시, 음정 무시, 노래를 진짜 너무 못해서 술을 먹이기도 해봤는데 그랬더니 더 못해서 감독에게 엄청 혼났다고 합니다. 나준아야, 오빠야 18번 한번 꼽아봐라. 진짜다. 오빠 그냥 너무 멋지더라. 이분은 실제 트랜스젠더입니다. 원래 이 씬에서 더 많은 분량이 있었는데요. 자기 가슴 예쁘지 않냐며 만져보라고 하자 상택이 기겁을 하고 중호가 쟤들도 여자로 인정받고 싶어서 저러는 거라고 말하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감독이 이 씬을 촬영한 바로 이 목마에서 예전에 만났던 트젠이 실제로 했던 행동을 그대로 설정했다고 하는데요. 중호의 대사를 통해 건달은 건달대로, 트젠은 트젠대로 다 각자 살아가는 삶을 인정하자는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만들었지만 트젠이 가슴을 깐다는 게 이미지가 너무 세서 두 친구의 이야기에 집중이 안 될 것 같아 삭제했습니다. 그만 죽을 때까지 팽창 곡소리나 들으면서 이 장면은 원래 가라오케 씬 다음에 나올 장면으로 촬영했는데 준석과 상택, 중호의 유대감에 끼지 못하고 혼자 떨어져 나간 동수의 고독을 극대화하기 위해 교차 편집을 선택했다고 합니다. 이 씬을 찍을 당시 동수가 느끼는 여러 가지 감정을 표현하기 힘들 것 같아서 감독은 이날 아침부터 장동건 근처에 아무도 가지 못하게 했다고 합니다. 이 장면 역시 실제 감독의 친구가 부르던 노래와 모습을 그대로 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운대 경찰 수사관입니다. 저는 부산 시민인데요. 경쟁 조직을 밀고 해버리는 차상곤의 야비함. 감사합니다. 해운대 경찰 수사관입니다. 편집할 때 감독이 직접 후시로 녹음해서 넣은 목소리입니다. 남자가 쭈그리고 앉아서 담배 피는 모습이 초라해 보일 수도 있는데 이건 장동건이니까 소화할 수 있는 간지 장면입니다. 조련이하고 바다 거북이하고 누가 이기겠노? 이곳은 대변 방파제입니다. 감독이 어렸을 때부터 보며 자랐던 바다의 모습 때문에 이곳을 헌팅했는데요. 날씨에 따라 색이 달라지는 바다와 파도의 모습이 변해가듯 친구들의 관계와 모습이 계속 달라지는 모습을 투영했습니다. 영화가 후반부로 접어들면서 비가 많이 오는데요. 준석과 동수의 관계가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게 되는 시점부터 장마가 시작된다는 설정입니다. 가마지 하고 있는 거 몇 번만 담그고 오면 된다. 차 속에 이 세 명은 얼굴이 안 보여도 되니까 살벌한 만큼은 살리자고 스태프들과 회의를 해서 결정했습니다. 실내로 들어오는 장면부터 양수리에 지은 세트입니다. 이 유리는 슈가 글래스이지만 맨발로 이렇게 밟으면 진짜 위험하고 몽둥이는 특효팀에서 만든 소품이지만 그래도 이렇게 맞으면 아픕니다. 준석이가 시켰더나? 이때 가짜 다리를 만들어 칼로 아킬레스건을 찌르는 장면까지 찍었지만 제작사 대표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너무 잔인하다고 해서 삭제하고 소리로만 표현했습니다. 이런 걸로는 사람을 죽일 수 없다. 나는 15cm 이상만 되면 사람을 죽일 수 있다. 사람을 죽이는 법을 일타 강사처럼 가르쳐 주다니 이러니까 더 살벌하게 느껴지네요. 해가 관통되면 고함을 지를 수가 없다. 준석의 살인 교육과 교차되는 동수의 습격신은 시나리오 단계부터 계획하고 교차될 것을 감안해 촬영했다고 합니다. 두 인물이 서로 적대하지만 같은 길을 가고 있다는 느낌을 만들고 싶었다고 합니다. 저도 준석이 형님처럼 되는 게 꿈입니다. 준석처럼 되는 것이 꿈인 부하.
짱가. 사실 이 장면 전에 중호가 결혼하는 장면이 있었는데요. 이때 준석이 결혼식장 앞에서 본인 대신 짱가를 보내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그를 잘 몰라서 오타 가득한 카드까지 전하는 순박한 모습을 먼저 보여주고 그런 짱가를 잔인하게 죽이는 동수의 살벌함을 가중시키기 위한 장치였는데 그 하나를 위해 너무 많은 씬이 배당되는 것 같아 삭제했다고 합니다. 여담으로 중호의 결혼식은 감독 본인의 결혼식을 그대로 재현했다고 합니다. 실제 그 친구가 신성한 결혼식에 본인이 가면 분위기 조진다며 본인 대신 부하를 보내 카드와 봉투를 전했다고 하네요. 이 장면이 장동건의 첫 촬영이었다고 합니다. 시작하자마자 이렇게 사람을 죽인다고? 이곳은 실제 오래된 구식 화장터입니다. 지날 친자에 옛 구자를 써서 오래 두고 가깝게 사귄 벗이라고 썼던 게 기억난다. 억수로 멋있는 말 아이가? 이 세 잔의 소주잔은 어머니와 아버지 그리고 동수를 위한 잔을 의미합니다. 이런 플라스틱 소주잔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제작이 중단돼서 시골 구석에 아직 남아있는 걸 정말 어렵게 구했다고 합니다. 뭔가 고민하는 듯한 은기를 카메라 앞에 배치하고 준석이 들어오면서 은기를 힐끗 보는데 은기가 배신할 것 같은 느낌을 만드는 복선입니다. 많이 컸네, 동수. 원래 키는 내가 좀 더 컸다 아이가. 네 시다발이 할 때부터. 두 인물의 대화에 집중하기 위해 아무런 기교 없이 카메라를 고정하고 싱글샷으로 담백하게 찍었습니다. 우리는 시키는 대로 하고 사는 놈들 아이가. 누가 니한테 내 직이라고 시켰더나. 하지만 두 배우의 대사만으로 가득 찬 서스펜스는 담백하지 않았는데요. 하와이로 가라. 감독은 이 씬을 찍으면서 이 영화가 확실히 잘 될 것이라는 느낌을 가지게 됐다고 하네요. 네가 가라 하와이. 동건 형님은 촬영 당시 이런 목소리를 내기 위해 평소보다 담배를 훨씬 더 많이 피우면서 목을 혹사시켰다고 합니다. 공항까지 얼마나 걸리노? 공항에 준석이 들어올 때와 마찬가지로 은기의 얼굴을 카메라 정면에 배치했습니다. 이 장면 이후 중호와 상택이 공항 카페에서 준석이든 동수든 한 명이라도 오길 기다리는 장면이 있었지만 마지막으로 치닫는 그게 긴장감에 도움이 되지 않아 삭제했다고 합니다. 보통 영화적으로 자객이 상대를 노리는 느낌의 시선으로 촬영하는데 이 씬은 반대로 노려지는 사람이 아무 생각 없이 주변을 보는 느낌으로 촬영해서 관객이 동수가 죽을 것이라는 것을 예상하지 못하도록 설정했습니다. 감독 입장에서는 기존의 컨벤션을 버린 모험적인 장면이었다고 하네요. 이 씬을 찍기 위해 카메라 5대를 준비했습니다. 비가 온다는 설정으로 해가 없는 오전과 저녁에만 촬영하느라 3일간 촬영했다고 합니다. 이 장면은 해가 들어와서 검은 천으로 햇빛을 다 가리고 촬영했습니다. 늦가을인데 비를 뿌리면 살얼음이 생길 정도로 추워서 모든 배우와 스태프들이 고생이 말이 아니었다고 하는데요. 장동건은 오히려 감정 연기에 더 도움이 됐다고 합니다. 이 대사는 내용의 전달보다는 느낌을 전달하기 위해 무슨 말인지 잘 안 들려도 목소리를 더 내리 깔았습니다. 동수의 죽음이 한 번 더 느껴지도록 생선 회치는 모습을 클로즈업으로 연결시켰습니다. 창밖에 배가 지나가고 카메라가 빠지면서 반대 창밖으로 이동하는 워킹을 만들기 위해 촬영 감독이 거의 영혼을 갈아 넣는 듯 공들여 찍은 컷입니다. 승호 그 녀석 참 중간에서 애 많이 쓰더라. 예상 답변수다. 꼭 그대로 말해야 된다. 네가 동수를 그랬으리라고 난 생각지 않아. 면회 장면은 동수 아버지와 중호가 교차 편집되는데 사실은 진숙까지 3명이 교차되는 씬이었습니다. 진숙은 준석에게 반지를 보여주며 중호가 시키는 대로 해서 꼭 나와달라는 말을 전했는데요. 너무 길어지기도 하고 4명보다는 3명이 교차되는 게 편집감이 더 좋고 준석의 감정이 더 잘 사는 것 같아 진숙 씬을 삭제했다고 하네요. 감독이 1분가량 멍하게 있어달라는 주문을 했더니 이호성 형님은 진짜 1분이 넘도록 눈을 단 한 번도 깜빡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곳은 실제 부산 고등법원입니다. 640 227. 사실 감독은 66년생인데 영화에선 교복을 마지막까지 입었던 세대인 64년생으로 설정했습니다. 원래 접견실에는 철망이 없지만 단절된 느낌을 주기 위해 철망을 만들어 넣었습니다. 미안하다. 친구로서 이래 부끄러운 모습 보이가 갖고. 아니다. 친구끼리 미안한 거 없다. 실제 친구의 면회를 갔을 때 하고 들었던 말을 대사로 사용했습니다. 두 배우의 연기를 보고
감독은 친구 접견할 때 모습이 생각나서 남몰래 눈물을 흘렸습니다. 성인이 되고 처음 만났을 때 장면과 연결지어 접견실 창에 하이파이브를 날리는 영화적 설정을 추가했습니다. 접견실은 세트에서 촬영했고 이 복도는 서대문 형무소에서 찍었습니다. 이동하는 준석을 멀리서 바라보는 차상곤 씬이 삭제됐습니다. 사실상 이를 이 지경으로 만든 장본인이 준석의 최후를 지켜본다는 설정이었지만 에필로그의 흐름에 방해되는 욕심인 것 같아 삭제하고 실제 친구가 이때 어렸을 적 추억을 생각했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서 과거 회상씬으로 연결시켰습니다. 자, 영화 친구에 숨겨진 감독의 의도와 비하인드 스토리를 알아봤습니다. 진짜 상남자, 수컷의 냄새가 물씬 나는 시간이었는데요. 내가 부산 사람도 아니고 내가 살던 세대도 아니고 겪어본 적도 없는 일들이지만 왠지 이 영화에 공감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주민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민 스토어도 많이 사랑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종 모양 클릭으로 알림 설정까지 하시면 주민센터와 좀 더 가까워집니다. 부디 조.9R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센터장이었습니다. 다음 영상도 기대해주세요.